또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 리소스 에어리어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컴포즈 에어리어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패키지 핀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약간 익숙해지셨죠? 예. 그리고 이지 셋업을 통해서 그냥 선택할 수 있게끔 레지스터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지스터라는 거를 통해서 또 각각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 저는 보통 이지 셋업만 가지고 대부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지스터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네, 이런 방법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하나하나 설정을 했을 때 어떤 힌트가 되는 부분들, 워닝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인포메이션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 더 추가가 돼서 보여지게 되고요. 페리페럴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ADC 사용을 하겠다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 ADC는 반드시 1메가에서 10메가의 클럭을 넣어라 라는 그런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을 줘요. ADC라는 거가 MCU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ADC를 무조건 빨리 하겠다고 클럭을 아주 높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ADC가 정상적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ADC가 동작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ADC는 1메가에서 10메가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10메가가 넘어갔다 그러면 외부에 이제 인가된 전압들이 정상적으로 읽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DC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ADC에 들어가는 클럭이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이제 인포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컴패레이터가 이제 CVR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컨더리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MCU 내부에 있는 클럭이 아니라 이제 MCU 바깥에 있는 보조의 오실레이터를 이용해서 구동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가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한 거가 맞냐 아니냐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MCC를 사용을 하시면 설정한 대로 이제 설정을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뭐 이전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지금 선택하는 부분들이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내가 원래 했던 대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부분 선택하는 것들이고요. 이 MCC라는 아이콘 이용해서 MCC 모드로 들어갔죠. 그래서 MCC 모드로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MCC 모드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MCC로 들어가고 싶다, 또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누를 때마다 MCC 모드가 실행됐다가 또 한 번 누르면 MCC에서 이제 MCC가 끝났다가 다시 실행됐다가 이제 끝났다가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이고요. 지금 프로젝트 리소스라고 하는 거에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MCU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럽트라든지 어떤 핀, 그리고 시스템의 구성들이 나열이 되고요. 페리페럴들은 MCU 내부에 페리페럴들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게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MCU 내부에 있지만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이 페리페럴이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가 되고요. 내가 어떤 그 페리페럴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페리페럴들이 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시스템 모듈에서 어떤 클럭들 변경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그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외부에 있는 거를 쓸 건지, 내부에 있는 거 쓸 건지, 또는 이런 PLL 이네이블을 클릭하시게 되면 내부에 있는 PLL을 쓸 건지 말 건지 또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실레이터, 내가 현재 설정된 값이 얼마다, 또는 뭐 밖에 있는 클럭이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GUI상에서 한번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인터럽트 부분이죠. 뭐 시스템에서 인터럽트라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인터럽트 모듈이 나오는데요. MCU에서 사용 가능한 인터럽트들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페리페럴들을 쓰겠다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인터럽트를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인터럽트를 쓰겠다, 쓰지 않겠다, 어떤 건 쓰겠다, 쓰지 않겠다,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하시는 걸로 내가 어떤 인터럽트는 쓸 거고 어떤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8비트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 우선순위가 픽 18 계열에만
그 우선순위를 두 개 정도 나눠서 쓸 수가 있죠. 근데 픽 16 이하로는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못하고 벡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 군데에 다 써야 되는데 16비트 같은 경우에는 페리페럴마다 다 인터럽트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이제 동작을 했을 때 어떤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0이라고 하시면은 인터럽트가 동작을 안 하고요. 1부터 7까지 이제 숫자를 써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7 쪽으로, 그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거는 1. 그래서 우선순위를 할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핀 모듈이고요. 핀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핀들을 내가 어떻게 쓸 건지, 그냥 이런 같은 경우는 RA3 같은 경우는 GPI로 설정을 했네요. GPI로 설정한 것들, 그리고 커스텀 네임. 좀 전에 제가 이렇게 그냥 타이핑해서 커스텀 네임도 바꿔봤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쓰실 수도 있고요. AD, 여기 보시는 것처럼 I2C로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뭐 컴패레이터로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컨스탄트 볼테이지인가요? 내부의 그 레퍼런스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전압의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뭐 1.2V, 뭐 2.4V 아니면 뭐 3V 그런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내부에 있는 어떤 아날로그 페리페럴들이 동작하기 위한 레퍼런스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DAC도 있네요. 그 DAC는 어떤 RG9라고 하는 핀을 통해서 출력하게끔 설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자, 커스텀 네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 해당하는 핀들이 뭐 아날로그 입력 모드일 때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각 요 해당하는 핀을 내가 아웃풋 모드로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가 안 돼 있는 거는 GPIO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됩니다. 자, 아까 보셨죠? 제가 GPIO의 아웃풋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자물쇠 모양으로 자물쇠가 잠겨 있는 모양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GPIO에 내가 인풋으로 쓰겠다 라고 하게 되면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자물쇠가 잠기고 이 해당하는 핀들은 인풋 모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타트 하이라고 하는 거는 MCU에 처음 전원이 인가됐을 때 이 GPIO를 하이로 출력할 거냐 로우로 출력할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하나도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이 GPIO는 로우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아웃풋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 GPIO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핀들은 다 로우로 설정이 되고요. 내가 시작할 때 하이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체크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은 그 풀업 MCU 내부에 그 핀에 MCU 내부에 있는 거죠. 밖에가 아니라 MCU 내부에 풀업 저항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내부에 이제 풀업 저항을 거는 거는 MCU가 동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GPIO가 물론 인풋 모드일 때만 풀업 저항이 걸리겠죠. 그래서 GPIO가 인풋 모드이면서 얘를 해당하는 핀들을 풀업 저항을 걸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풀업 저항을 이네이블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있는 거는 풀 다운 저항이에요. 그래서 풀 다운 저항이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 드레인, GPIO의 출력을 오픈 드레인으로 출력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GPIO의 출력 모드일 때 GPIO가 출력하는 거는 푸시풀 모드잖아요. 그래서 하이, 로우를 하게 되면 하이일 때는 MCU에 인가된 VDD로 출력이 되게 되고, 그리고 로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라운드 레벨하고 똑같은 레벨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 오픈 드레인 같은 경우에는 출력 모드일 때는 그냥 플로팅, 그러니까 출력에 대해서 플로팅 상태고, 그리고 그라운드, 그러니까 0으로 출력하게 되면 이제 그라운드를 잡아주는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다른 시스템과의 전압을 맞춰준다든지 하는 기능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 오픈 드레인은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거 어떤 구글이나 아니면 위키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오픈 드레인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있는 거는 interrupt on change라고 해서 이제 MC 요 각각에 해당하는 GPIO의 입력이 라이징 엣지 또는 폴링 엣지 또는 라이징 또는 폴링 둘 다에서 인터럽트를 걸겠다.
하는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여기 None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면 뭐 라이징 엣지 또는 폴링 엣지 또는 뭐 올 또는 뭐 라이징 앤 폴링 뭐 이렇게 두 가지 다 써 있어서 두 개인데서 다 인터럽트를 걸겠다 말겠다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커스텀 네임 제가 한번 바꿔봤었죠. 그래서 커스텀 네임을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LED 1에 해당하는 부분이 RA 0이 여기 있네요. 예, RA 0이 여기 있고 LED 1, 뭐 LED 1 그리고 버튼 1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 네임에 써 있는 것들은 패키지 뷰에 해당하는 부분에 똑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시기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색깔이 다르죠. 뭐 블루 색깔도 있고요. 뭐 그린 색깔, 뭐 회색, 뭐 검정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디바이스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여기 디바이스 프로덕트 페이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디바이스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뭐 최신 버전의 데이터 시트를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여기 보시면 다큐먼트라고 되어 있죠. 쭉 내려보면 데이터 시트가 여기 있고요. 반드시 보셔야 될 것들이죠.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에라타, 뭐 간혹 이제 에라타에 관련된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는 부분들은 이 문서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MCU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노트가 여기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런 페이지를 통해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노트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도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 보면 위에 이 MCU가 지원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 디바이스가 어떤 패키지를 지원하지? 라고 했을 때 궁금하시면 이거 클릭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QFN 타입도 있고 그리고 네, 뭐 이런 뭐 딥 타입이라든지 뭐 SOIC 타입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하네요.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토모티브 디자인이 가능한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 선택하시면 예제 코드들을 보실 수가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로그래밍 서비스 어베일러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실제 이 디바이스로 개발을 다 하시고 이제 개발이 끝나게 되면 이제 양산을 하실 때 이제 생산 라인에서 하나하나 엑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정을 없애시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 쪽에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MCU에 엑사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된 상태로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공급을 해드리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여기 뭐 샘플링 옵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샘플이네요, 샘플. 그래서 샘플이 필요하시면 여기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를 여기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바이 나우에 가시면 저희가 직접 어,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고요. 네, 이거는 뭐 5,000개 기준으로 이 정도 가격대이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수량이 많아지면 훨씬 더 저렴해지겠죠.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리페럴들은 MCU에 사용한 페리페럴들이 여기에 쭉 망라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죠. MCU 내부에 컴페이터도 있고요. MCU 내부에 5비트의 DAC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MCU 주변에 DAC를 별도로 쓰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 DAC의 레졸루션이 뭐 5비트면 된다라고 하시면 외부에 있는 DAC 굳이 안 쓰시고 내부에 있는 DAC 바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이 다음에 있는 건 UART예요. UART인데 제가 이제 PS라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눌러볼게요. UART라는 걸 내가 쓰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더블 클릭. 그러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갔죠? 밑에 다시 보면 지금은 여기에 UART가 한 개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고 왜냐면 내가 더블 클릭해서 위로 올려놨으니까 내가 쓰겠다라고 클릭을 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UART 보게 되면 UART 쓰겠다. UART의 출력을 하겠다. 보호 레이트는 내가 뭘 쓰겠다. 굉장히 편하죠. 기존에는 그 내부에 있는 클럭이 얼마고 분주가 얼마고 내가 9600을 쓸 거니까 보호 레이트에 해당하는 레지스터에 얼마를 써야지 라고 일일이 다 계산을 하거나
또는 디파인문을 통해서 어떤 값들을 다 설정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얘에서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보레이트를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7,600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선택이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에러 레이트가 뭐 2% 정도 되네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지금 노티피케이션에도 보시면 에러 레이트가 뭐 2%가 넘으니까 뭐 유의해라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바꿔보면 되죠. 9,600 하게 되면 에러 레이트가 0.16이에요. 굉장히 낮죠. 이 정도 하시게 되면 원인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설정하시는데 훨씬 더 빠르게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간혹 이제 오토보레이트 쓰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오토보레이트 쓰시는 분들은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토보레이트를 쓰실 수 있는 모드로 변경이 되고요. 자, 인터럽트를 쓰겠다. 클릭하시면 돼요. 예, 인터럽트를 어떻게 쓰는지 예제 코드 찾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stdio 우리 그냥 어떤 그 문장 같은 것들을 내보내거나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뭐 애플 또는 뭐 바나나 이제 그런 단어들을 내보낼 때 그런 것들을 캐릭터 하나씩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프린트f문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쓸 때는 이렇게 클릭하시고 생성하시면 그런 뭐 printf문처럼 유사한 그런 함수들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러면 UART를 좀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우리 예제 코드니까 뭐 이렇게 한번 클릭 한번 해보고요. 핀 매니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면 UART의 RX와 TX를 선택을 아무 데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냥 이 예에서는 포트 C의 5번에 UART의 RX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나 이 핀이 싫고 이 핀이 좋을 것 같아. 또는 포트 C의 1이 좋을 것 같아. 또는 이 핀이 좋을 것 같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또는 지금 하드웨어를 포트 C의 3 그리고 포트 C의 4에 UART의 TX를 이렇게 해놨는데 보드를 떠서 나와 보니까 UART의 TX RS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PCB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재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코드상에서 이렇게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원래대로 또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UART와 TX를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UART를 똑같은 신호를 두 개의 핀에서 출력하겠다. 이렇게 누르시면 UART의 출력이 똑같은 파형이 포트 C의 1, 포트 C의 4에서 동시에 출력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고요. 할 수 있는 가용한 핀은 다 선택을 하게 되면 똑같은 신호가 동시에 다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간혹 이러신 분들은 계세요. UART의 출력의 전류가 좀 딸려서 두 개의 핀을 이렇게 하드웨어로 묶어버리고 포트 C의 4, 포트 C의 5 두 개를 묶어서 동시에 그러니까 두 개를 쇼트시키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출력 전류를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본 적이 있어요. 네. 자, UART는 이 정도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생성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생성을 해서 코드를 보면 생성이 되죠. 네,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프로젝트에 가서 main.c를 가보면 뭐 물론 여기는 아까 만들어 놓은 코드만 남아 있을 거고요. mcc generated 파일 내에 보시면 uart 1.c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내려가 보면 uart 1 read 뭐 uart 1 write 우리가 여기다 이 함수 불러다가 그냥 여기다가 A라는 캐릭터를 넘기거나 뭐 B 또는 C 이런 걸 넘기면 그대로 뭐 A, B, C 이렇게 캐릭터가 나가겠죠. 그리고 내가 UART를 출력했을 때 캐릭터 하나씩마다 인터럽트를 걸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함수에서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어떤 외부에서 하나씩 캐릭터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내에서 그 어떤 캐릭터를 받을 때마다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생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만드실 필요가 없으세요. 쭉 더 내려가 볼게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UART 보통 이제 UART에 TX를 할 때는 인터럽트를 거는 것보다는 RX를 할 때 많이 쓰시죠. 그러면 RX에 해당하는 거에 이 부분 내에 보시면 RX 데이터 핸들러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떤 버퍼에다가 바로 이제 저장을 해준 부분이 들어있어서 저장되어 있는 거 가져다 쓰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날려버리시고 내가 하나씩 받을 때마다 어떤 캐릭터마다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또 쓰셔도 되고요. UART는 이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자, UART를 이제 이렇게 쓰다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막 진행하다가 UART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이제 UART를 지우겠다, 그러니까 안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X 표시가 있잖아요. 이 X 표시를 이렇게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경고창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그러면 yes 닫힙니다.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UART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